120억 원에씩 팔리면 신고가를 찍었는데 당시 매수자는 그 미국인이었습니다. 대만 국적 투자자는 서울의 아파트 10채, 다세대 주택 75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택수 대비 외국인 보유주택 비중은 0.49%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서 외국인들의 신고가 경신 이게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목뉴스. 오늘은 이 건설부동산부 김종윤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출입하는 청진영 기자님 어서오십시오. 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좀 나눌까요? 네, 요즘 강남 서초 한남동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다들 관심 있는 문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 외국인들이 강남 아파트를 산다 그런 네, 뜻인가요? 네,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네. 며칠 전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 외국인이 74억짜리인가요? 이 엄청난 비슷한 서초 반포자이죠. 네, 자기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이게 그 중국, 미국, 대만 국적 투자자들도 이 초고가 아파트를 산다고 지금 뉴스가 나온다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담당 기자가 관련 데이터들을 갖고 왔는데요. 실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윤재욱 국민의원이 한국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그 외국인이 서울에서 산 아파트 307채 중에 57채 그러니까 18.6%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매매에서 신고가가 10.9% 발생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외국인발 신고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을 정도로 비싸게 주고 산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도 현찰로도 많이 삽니다. 예,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찍는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8채였는데 이 중에 외국인이 산 13채가 72.2%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주택 매입은 경기와 불문하고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상당히 많이 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침체를 이어가던 그 지난해 초에도 한 미국인이 100억대 아파트를 사들여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예, 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그 한남더이라면 고급 아파트로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그 전용 면적 240제곱미터가 그 건물을 이제 120억 원에씩 팔리면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 가격으로 보면 8개월 전에 103억 원에서 무려 17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당시 매수자는 그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제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은 95,058가구로 거의 이제 1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 이제 살아가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실거주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투자 목적으로. 대만 국적 투자자는 한 투자자는 서울의 아파트 10채, 다세대 주택 75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국토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그 주택 매수자의 93.4%가 1주택자이긴 한데 다주택자도 숫자로 따지면 수천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4,881명, 전체의 5.2%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의 그런 다주택자는 1,242명, 그러니까 1.3% 비중입니다. 예, 외국인 주택 보유자들의 국적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겠죠. 예, 맞습니다.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주택 비중이 전체의 5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적자가 22.5%, 캐나다가 6.5%, 그 이어서 이제 대만, 호주 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이웃 나라이고 또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많은 것도 이렇게 주택 보유자가 많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고가의 이 한국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제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니까 아파트를 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된다면 이거 좀 약간 부동산 시장 교란다니까 이거는 뭔가 좀 정부 당국에서도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그 부동산 규제가 좀 다른가 보죠? 어떻게 여러 채를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그 국내 뭐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뭐 구입 자금을 빌릴 수가 있고 또 세대 파악도 힘든다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세금들,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런 것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를 노린 부동산 쇼핑이 열리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국토부가 지지난해죠 2022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처음 조사에 나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했었던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뭐 황당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국토부 외에도 뭐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총동원돼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던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거래 중에 투기 의심 거래 1,145건을 들여봤는데요. 뭐 중국 국적의 8살 어린애가 뭐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뭐 미국인인 17살짜리 청소년이 용산에서 27억 6천만 원짜리 주택을 뭐 사들인 사례가 파악이 됐고요. 또 40대 미국인은 뭐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이제 정부에서도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뭐 부동산 쇼핑 천국이네요. 이렇게 뭐 규제나 이런 게 한국에는 뭐 1가구 다주택자, 3주택자 하면은 뭐 중과세에서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LTV나 뭐 DTI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규제가 심한데 외국인들도 물론 그런 어떤 정책이 있겠지만 이게 좀 실제로 이게 규제가 쉽지 않단 말이죠. 실사를 하기도 어렵고 어떤 그런 틈새를 노린 이런 게 좀 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그 뭐 추가 인지세 뭐 이런 걸 좀 지정해서 거의 주택값에 지금 뭐 30% 넘게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이런 규제가 좀 필요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라는 건 상대평가이니까요. 뭐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국내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지역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서 뭐 뉴욕, 런던, 뭐 도쿄 이런 곳의 초고가 아파트는 거의 2천억에서 3천억 원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 그런 데는. 네. 뭐 그런 데 비하면 뭐 한국의 한강뷰 최고 아파트가 200억 원대라면 외국 부자들 입장에서 뭐 10분의 1 가격 뭐 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는 원화 약세도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싸게 사들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뭐 원달러 확률 1,450원 선인데 여전히 뭐 원화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약한 것도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LTV, DTI 규제를 적용받지만 이건 뭐 본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간단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항상 나오면 숙제 같은 문제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0억의 주택을 할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한다면 만약에 LTV가 60%면 10억이면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리고 DTI의 경우에는 총 부채, 즉 얼마만큼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건데 예컨대 DTI가 40% 정도 된다 하면은 연간 자기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만큼 이상은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규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강남 등 2개 지역은 지금 40% LTV 40%, DTI 40%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죠. 정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부동산 투자하기 정말 최적의 장소인데
앞으로 그럼 외국인들 매수세가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매수는 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전문가들이 대다수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전체 거래량에서 아직 미미한 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황을 좌지우지할 만큼 비중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실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택수 대비 외국인 보유주택의 비중은 0.49%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서 외국인들의 신고가 경신 이게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뭐 위법행위라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뭐 작년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 내용을 보면 뭐 온갖 이제 꼼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들여오는 이런 환치기 수법도 있고 무허가 임대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사면서 뭐 편법증을 한다거나 이런 위법 의심 거래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 채만 사더라도 지금 뭐 최고가,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변 단지도 저기 올랐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남이나 용산 같은 이런 또 인기 지역은 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량 자체보다는 그들이 사는 방식, 뭐 고가 매수 같은 거죠. 그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외국인 이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 만드는 것도 그 하나고요. 그리고 투기 의심 거래는 기획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을 통해서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려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 많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 주요 규제 중에 하나죠. 예, 국가안보상 중요한 지역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을 해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도 지자체와 이 허가를 줄지 말지를 협의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올해 2월에 서해 5도를 포함해서 영해 기준선 기점인 도서적 17곳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아까도 뭐 사례가 있었지만은 중과세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뭐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해외 사례가 있는지요? 예,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그 싱가포르는 이제 빈택지나 테라스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주택을 구입할 때 주거용 부동산법에 따라서 그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더 나아가서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면 내국인보다 취득세를 20% 더 내야 됩니다. 아예 그냥 강경하게 외국인들은 부동산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취득 자체를 일정 기간 막아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일부 국가에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그 외국인과 법인은 현지 부동산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치를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 초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도 그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 큰 제약을 두지 않고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 현지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한 외국인만 살 수 있고 임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외국인들의 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된다면 이거는 어쨌든 정부 당국이 좀 나서야 될 때라고 보이는데 규제 정책을 좀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은 서울 핵심 지역을 계속 사들이면서 집값을 서로 막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이제 실수요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견이 뭐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이 초고가형 아파트 매입
그 실태와 그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국인에 대한 어떤 역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빨리 바로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 계속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